야담 이야기. 음탕한 새 과부마님과 노승의 계약. 어느 마을에 박씨, 김씨, 이씨 이렇게 세 과부가 살았습니다. 서로 절친하여 집안끼리도 왕래가 있으니 그 과부들도 자연히 형님 아우님 하며 나눠 먹고 나눠 입고 의좋게 지냈습니다. 그런데 그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꾀가 많은 노승 하나가 머슴하던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. 조그만 고을인데다 노승이 그곳 암자에 기거한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승을 알았고 노승 또한 마을의 누구는 손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. 춘삼월 호시절이 돌아왔고 먼 산에 아지랑이가 아롱아롱, 사람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한 따뜻한 어느 봄날 박씨, 김씨, 이씨 이렇게 세 과부는 꽃구경을 가기로 하였습니다. 세 과부가 밥과 떡을 담은 찬압을 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는데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노승과 길 한복판에서 딱 마주쳤습니다. 먼저 노승이 물었습니다. 마님들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곱게들 치장하셨습니까? 라고 노승이 물으니 세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날씨가 하도 좋아 바람이나 쐬려고요. 이 말을 들은 노승은 금방 미간에 내천 자를 긋더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. 허참, 일이 공교롭게 되었군요. 전 지금 마님들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. 라고 말하자 과부 중 한 명이 스님이 무슨 일로요? 이에 노승은 음성을 가다듬어 절로 초대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. 세 분을 위하여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마님들 댁으로 지금 모시러 가는 길이었어. 라고 말하니 세 과부는 노승의 성의에 감지덕지하며 초대에 응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절에 가지요. 고맙기도 하셔라. 라고 말하니 노승이 들놀이는 어쩌시려고. 아이고 스님도 오늘만 날인가요? 다음에 가지요. 세 과부는 스님을 앞장 세우고 들놀이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절로 올라갔습니다. 절에 가보니 절간 마당은 조용하고 음식 장만한 기미가 없었습니다. 노승은 큰 기침을 하더니 세 과부에게 말하길 무릇 절간 음식이란 먼저 부처님께 드린 후에 잡수셔야 합니다. 그러니 마님들은 이리 올라오십시오.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삼배하여 엎드리니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춰두었던 비밀을 낱낱이 고하십시오.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이 노하시어 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.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갑자기 무슨 말이라며 말하자 노승은 지금 부처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. 그러자 세 과부는 머뭇머뭇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살피며 난처해하였습니다. 노승은 미리 어린 동자승을 부처님 뒤에 앉혀 놓았습니다. 동자승은 노승이 시킨 대로 부처님 등에다 제 몸을 꼭 붙이고 마치 부처님 말씀하시듯 말하였습니다. 너희들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간직한 음탕한 사연들을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아무쪼록 자세히 고하라. 라고 말하니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세 과부는 화들짝 놀라 이마를 바닥에 찧어대며 머리를 조아리는데 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제가 시집 오기 전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집에 매일 드나들던 이웃 총각과 숲속에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.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일을 하시고 제가 혹 잉태라도 할까봐 서둘러 박 씨에게로 시집 보냈습니다. 영험하신 부처님 앞에 감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? 라고 사실대로 말하니 부처님의 뒤에 숨어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박 씨 과부에게 칭찬하였습니다. 과연 사실대로 고하였다. 이번에는 김 씨 과부가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. 부처님께 고하나이다. 자비를 베푸소서. 제가 처녀 시절 동네 한 사나이가 저를 꿰며 이젠 너도 나이를 먹었으니 예의를 익혀야 한다.
만약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시집을 가면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랴 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. 처음에는 그 재미를 몰랐으나 여러 날 연습하니 어느새 아이가 들어설 것 같아서 당황하던 차에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부랴부랴 김 씨에게 시집왔나이다. 라고 말하니 동자승이 부처님 뒤에서 말했습니다. 그래, 너도 거짓없이 잘 말해주었구나.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이 시과부가 고백하는 거였습니다. 저는 본디부터 행실 나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. 시집 오기 전까진 외간 남자와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순진무구한 처녀였습니다. 그런데 남편의 친구 하나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니 그만 정이 들었는데 아기를 베고 말았습니다. 먼저 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.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원인은 남편이 친구를 좋아한 데서 생긴 패단입니다. 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부처님이 한 말씀 내리시길 과연 사실대로 말하였도다. 라고 말하니 꾀가 많은 노승은 이 여인들의 비밀을 알자 만족한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. 자, 마님들 부처님의 영험하심이 어떻소? 라고 말하니 이 시과부가 전 아직도 몸이 벌벌 떨립니다, 스님. 난생 처음 부처님 목소리를 들어보았으니까요. 라고 말하니 이때 노승은 얼굴빛을 바꾸어 앞으로 썩 나서며 을러댔습니다. 너희들의 음탕한 행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죄다 일러 바치리라. 라고 소리치니 옛 새 과부의 새 입이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. 스님, 제발 그렇게는 마소서. 스님이 그리하시면 평화로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. 스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새 과부가 애걸하니 꽤 많은 노승이 말을 했습니다.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일제히 예, 스님, 무엇이든 말씀하세요. 라고 말하니 이 노승은 매달 각자 쌀 한 섬씩 가져오시오.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예, 그렇게 하지요. 라며 말했습니다. 그러자 노승은 이렇게 쌀을 약속받은 후 새 과부에게 각서를 받아냈습니다. 노승은 시주하러 다니는 게 싫어서 꾀를 냈던 것입니다. 덕분에 꽤 많은 노승은 그 후 동자승과 식량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노승의 꾀가 참 고약하네요. 시주하기 싫어서 새 여인네를 속였는데 과연 부처님을 모시는 노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.